안녕하세요. 스텝원 핵심어법 6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16강이고요. 우리 교재 88쪽 펴시면 돼요. 자, 3번에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같은 의미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중에 무엇을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 이걸 설명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일정한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범주에서도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 확인하고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의 사어 한번 보죠. 사어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쓰였으나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어가 돼서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 옛말로 처리를 하고요.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달프다, 자두 이렇게 써야 되지 애달다, 오얏 이거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왜 속담 보면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함부로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속담이기 때문에 자두나무 대신에 오얏나무라는 말을 쓰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오얏을 찾아보면 화살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표제어에서 확인이 된다고 해서 표준어라는 건 아니고요. 화살표 있고 다른 어휘가 나와 있다는 것은 현대 국어에서 오얏은 표준어가 아니니까 자두로 찾아서 뜻을 확인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사전 활용할 때 하나의 팁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해도요. 오얏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자두의 옛말이라는 설명까지 나왔었어요. 이 옛말이라는 게 고어 그러니까 현재는 더 쓰이지 않는 옛말 고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은 자두가 표준어고 오얏은 자두의 고어니까 그죠? 오얏을 해서 찾지 말고 자두로 찾아보라는 거고요. 지금은 굳이 이제 옛말이라는 정보를 주는 게 실생활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어디에 옛말 이런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고요와 한자어 나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같은 의미인데 고요와 한자어 양쪽으로 존재할 때 더 널리 쓰이는 범주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서 이게 고요인지 한자어인지 구별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국회지 8급 문제 같은 데서는요. 그것까지 구별하라고 요구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입담배, 잔돈, 흰죽, 표준어 계열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89쪽 보시죠. 2번은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표준어가 되는 경우인데요. 개다리, 소반, 겸상, 부항단지, 윤달, 총각무, 칫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낯선 단어들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부항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뭡니까? 예, 부스럼 자리에 붙여서 부스럼의 고름이나 독혈을 빨아내는 것을 부항 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런 의미로 부항을 뜬다거나 부항단지라고 쓰지 않고요. 부항을 뜬다, 부항단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부항은요. 그죠? 오래 먹지 못해서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달, 그다음에 다음 충격받지 마세요. 총각무 표준어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건 알타리무가 익숙하고요. 그죠? 시장 같은 데서는 알타리 무라는 표현을 여전히 더 많이 쓰기는 할 텐데 정확한 표준어는 총각무예요. 뭐 일상적으로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칫솔 같은 거 괜찮죠? 그다음에 3번에 방언과 표준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왜 횟집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멍게. 이게 원래는 방언이었어요. 예, 사투리였었는데 이 멍게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더 널리 쓰다 보니까 얘를 표준어로 인정을 해준 거고요. 다만 같은 의미의 원래 표준어였던 우렁싱이도요. 표준어로 남겨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요. 뭐가 원래 방언이었는지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멍게, 우렁싱이, 물방개, 선두리, 애순, 어린순이 다 표준어가 된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단수 표준어, 그죠? 여러 개 형태의 단어 중에 한 가지만 표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객금 같은 거, 뭐 단어 뜻은 어휘풀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트럭이 지나가게끔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이렇게 써야 되지. 트럭이 지나가게실이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치다와 나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뭐 병을 고치다, 시기를 고치다, 뭐 잘 틀리지 않은 어휘기는 한데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병이 치료되다라는 의미로 낫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낫다라는 단어에 사동전미사 우 붙여서 낫게 하다라는 의미로
나수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낮게 하다라는 의미로 낮다에 사동전미사 우 붙인 나수다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는 뭘 쓰라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고치다 쓰라는 거죠. 자, 다음에 광주리 같은 단어 중요합니다. 광울이 아니고요. 출제 어휘죠.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의미로 노상 이렇게 써야 되고요. 늘상을 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자주 헷갈리죠. 그죠? 항상이라는 의미로 뭘 써야 돼요? 노상. 물론 늘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 했을 때 뒤어내다가 아니라 뒤져내다. 오히려 비표준어 형태가 굉장히 낯설다는 느낌이 들죠. 뒤어내다. 근데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요. 뒤어내다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버젓이 같은 거. 중요어입니다. 비표준어인 니언이 같은 건 그저 굉장히 낯설죠. 그다음에 부끄러워하다. 문학작품 같은 데 보면 부끄리다라고 쓰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표준어는 부끄러워하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어휘 나오죠. 삼가다. 삼가하다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가다 활용할 때 뭐 삼가해라가 아니라 삼가라. 삼가세요. 그죠? 아니면은 삼가주세요. 삼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삼가하다 활용해 가지고요. 뭐 삼가해라, 삼가하세요,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준어가 되는 기본형을 정확하게 알면 활용할 때 무리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샛별 표준어고요. 새벽별 아니에요. 금성이 얘기하는 거죠. 선머슴 그다음에 소매뿌리의 구석 부분은요. 소매깃이 아니라 소매귀 우리 구석 부분을 귀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매귀 이렇게 써야 되고요. 아무래도 옷깃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소매깃 이렇게 연상해서 쓰게 되는데 그건 표준어가 아니고요. 소매귀만 표준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기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죠. 신기롭다 표준어고요. 신기하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같은 의미로 신기스럽다나 신박하다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신기하다라는 의미로 신박하다라는 단어 쓰는 사람이 있으면 헤어지세요. 그죠? 이거는요 국어 사전에서는 이틀 밤을 묵다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조할 때 아주 이렇게 쓰고요. 영판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들 중에서도 정말 잘 나오고 중요한 단어예요. 안절부절 못하다가 표준어고요. 안절부절 하다라고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결정적으로 답이 표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통째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애벌레 표준어고요. 그리고 언뜻만 표준어고 펀뜻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화수 흔히 이제 정한수 이러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죠? 신에게 빌리기 위해서 떠놓는 물 해가지고요. 가족의 안녕과 평화 화목해서 그래 평화 화목해서 정화수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단어를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요. 90쪽 5번에 복수 표준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같은 의미의 표준어가 되는 거죠. 먼저 보면 가뭄과 가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가물다라는 동사도 있기는 한데요. 이때 가물은 명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물이 명사로 쓰인 속담 중에 뒷일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으로 가물에 도랑에 돌 치운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확인하시고요. 가물과 가물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엾다와 가엾다 받침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활용할 때 비읍 받침의 가엾다 같은 경우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어서 가여워, 가여운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물론 겹받침 쓰는 가엾다도 표준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간질이다, 간질업이다 둘 다 표준어고요. 간질이다, 간질업이다. 그리고 고깃간, 푸주간. 요즘에 우리가 굳이 고깃간, 푸주간 이런 말들 잘 안 쓰기는 하는데요. 시험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되고요. 다만 이제 푸주간 같은 거 쓸 때 푸주관이라고 잘못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미사 간이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은요, 뭐 한국관, 명월관에서 이 성인 나이트클럽에 붙는 게 관이죠. 예, 가본 적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글자 같은 거 엉망으로 쓸 때 괴발, 개발, 그다음에 개발, 세발 둘 다 되는 거예요. 역시 복수 표준어고요.
어린아이의 옷이나 신발 얘기할 때 꽃가, 때때, 고가 둘 다 쓰고요. 그다음에 귓밥과 귓불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귓바퀴 아래쪽에 살이 두툼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왜 귀지, 귀 속에 낀 때를 얘기할 때 귀지라는 뜻으로 귓밥을 쓸 수는 없어요. 귓밥은 말 그대로 뭡니까? 신체 부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살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공무원 시험의 단골이죠. 넝쿨과 덩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수 표준어고요. 이거 두 개 애매하게 섞어 가지고요. 덩쿨이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덩쿨은 안 되고요. 넝쿨 혹은 덩굴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죠? 시청률 높았던 드라마 있죠. 넝쿨땅이라는 드라마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마다 고말고 뭐 알다마다 알고 말고 이렇게 해서 복수 표준어가 되는 어미 얘기하는 거고요. 뱃돌, 텟돌, 딴전, 딴청, 그 다음에 뜨리다, 트리다 강조할 때 쓰는 건데 깨뜨리다, 깨트리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찌감치, 멀찌가니, 멀찌기 그리고 벌레, 버러지 복수 표준어 되고요. 다만 이제 벌거지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벌러지 이런 것들은 표준어 아닙니다. 표준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왜 봉숭아하고 봉선화는요.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도 봤었죠. 확인하시고요. 순 우리말로 쓸 때는 이응 이응 이응에서 봉숭아 그다음에 한자어로 쓸 때는 꽃 화자 붙여가지고요. 봉선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족의 보름을 그다음에 살쾡이 삭 그죠 동물 얘기하는 거죠. 서럽다 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활용형 한번 보세요. 서러워 서러 서러운 서룬 서러움 서름 해가지고요. 우리가 맞게 쓰고 있는 형태기는 할 텐데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세요와 쉬어요 이런 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둘 다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쓰레하다 쓰름하다 그리고 씁쓸해하다 씁쓸음하다 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아른 척 아른 채 요거 명사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일에 관심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임 혹은 사람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해 가지고요. 사실 모르면서 거짓으로 아는 척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아는 척하다 아는 체하다는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형태가 아예 다르잖아요. 아른 척, 아른 체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복수 표준어고요. 그죠? 얼척 없다, 어이없다는 뜻으로 얼척 없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표준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엿주다, 엿줍다, 복수 표준어고요. 그다음에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 복수 표준어인데 다만 이제 이게 특히 잇달다 같은 경우에 발음이 된 소리로 되다 보니까 기본형을 잇달다라고 착각하고요. 그죠? 이딴 사건 사고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 있는데 아니에요. 그죠? 표준어니까 이거 활용하면 발음은 잇단이라고 하지만 표기 자체는 단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잇따르다 활용해서 잇따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잇달다의 정확한 형태 조심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레와 천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요, 이어요. 그죠? 이를테면 저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어요. 둘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찌감치, 일찌거니, 일찌기 다 표준어고요. 좀처럼 좀채 해가지고요. 요거 좀채로 여간 하여서는 이라는 뜻인데 좀채로라고 쓰지 않아요. 이 좀채가 좀처럼의 준말이라고 연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면 좀채로라고 하게 되면 좀처럼 로 이렇게 되는데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자, 다음에 주책 없다, 주책이다,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같은 의미로 모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쪽과 편, 그죠? 이쪽, 이편, 오른쪽, 오른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같은 의미로 편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 아예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 바람도 슬슬 차가워지고 가을인가 봐. 마음 한켠이 허전해. 근데 안 돼요. 마음 한편, 마음 한쪽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다, 추워 올리다, 추워주다, 축혀 세우다, 치켜 세우다 모두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축혀 세우다와 치켜 세우다가 복수 표준어로 잘 나오니까 그죠? 이거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좀 설명드리면 원래 옛날에는요 칭찬하다라는 의미로는요 그죠?
추켜 세우다만 쓸 수 있었고요. 추켜 세우다는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2017년에 표준어가 추가되면서 치켜 세우다와 똑같은 의미로 그죠? 추켜 세우다 역시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고 추가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한테는 벌써 2023년이니까요.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칭찬하다 그랬을 때 추켜 세우다, 치켜 세우다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추다, 추워 올리다, 추워 주다도요.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 작년인가요? 그 모 학원에서 그 학원 전체 모의고사를 냈는데 그죠? 그 2017년에 그 표준어가 정보가 바뀌었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추켜 세우다 쓸 수 없다고. 옛날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벌써 이제 2023년이니까 6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추켜 세우다도요.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 저한테 많이 의뢰를 했나 봐요. 그죠? 음. 제가 진짜 많이 냈었거든요. 제 차례가 아닌데도. 근데 모의고사 한번 거절했다고 이것들이 딴지를 걸고 그러더라고요.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오류가 생기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그다음에 왼쪽에 보조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보면 칠칠하지 못하다와 칠칠하다는요. 둘 다 있는 말인데 의미 따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칠칠하다 자체는요.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거 칠칠하다 자체가 깨끗하고 단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고 다만 우리 왜 지저분할 때 칠칠하게 칠칠 맞게 이러는데 그때는 깨끗하고 단정하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칠칠하지 못하다 아니면 칠칠 맞지 못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칠칠하다 칠칠 맞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할 때 깨끗하지 못할 때는요. 칠칠하다나 칠칠 맞다를 부정해서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 맞지 못하다 이런 거죠. 칠칠 맞게 왜 이렇게 밥을 흘리면서 먹니 안 되고요. 칠칠하다 칠칠 맞다는 깨끗하고 단정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밥 흘리면서 먹을 때 칠칠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밥을 흘리면서 먹니 아니면 칠칠 맞지 못하게 왜 이렇게 밥을 흘리면서 먹니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안절부절 못하다하고는 구성이 달라요. 안절부절 못하다는요. 이거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의 단어로 고정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칠칠하지 못하다나 칠칠 맞지 못하다는요. 칠칠하다나 칠칠 맞다를 그죠? 예, 못 부정문 이용해서 부정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어 규정은 마무리되는데요. 표준어 규정은요. 어쩔 수 없어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반복해서 봐 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91쪽 가볼게요. 91쪽에 보면 표준 발음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말 그대로 발음 규정에 따른 표준 발음하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요. 벌써 한 4주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하루라도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이 지금 하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선생님 그 적기라고 많이 버세요 이렇게 그 글도 남기두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고요. 그죠? 어쨌든 가정으로서 가족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문각하고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죽지만 않으면 되죠. 뭐. 자, 그리고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도요. 규정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특정 단어의 밑줄 치고 나서요. 발음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건데요. 그죠? 사실은 요즘에 표준 발음법 문제는요. 출제 빈도가 이제 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 가끔 이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표준 발음 자체를 묻는 문제는 특히 국가직, 지방직 9급 그리고 지방직 7급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요. 물론 재작년에 지방직 7급에서 좀 표준 발음법 자체에 초점 맞춰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된 적이 있기는 해요.
자, 총칙은 가볍게만 확인하시고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청한다. 일단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규칙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전부터 그렇게 발음하는 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주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사람들의 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전통성을 존중해서 규칙에서 벗어나더라도요. 그죠? 그 발음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개념이고요. 물론 맞춤법처럼 이 표준어는 전통성을 고려했다. 이 표준 발음은 합리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가볍게만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 모음의 발음 한번 볼게요. 우리 어차피 모음 자체가요.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단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왜 1번 범주에서요. 단모음 발음할 때 왜나 위는 현대국어에서 명확하게 단모음이긴 한데 얘를 명확하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법상 이중모음처럼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같은 것들이요. 원칙적으로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잘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는 거고요. 특히 왜 같은 경우에 이중모음처럼 발음하게 되면 이중모음 외와 발음이 동일해지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겠어. 발음의 편의를 그냥 허용해 준 거구나. 이 정도로만 정리하세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단모음 10개 말고요. 나머지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외가 있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이해하세요. 자, 이해하시면 돼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쩌처는 저쩌처로 발음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왜 이해 나와 있지만 가지다에 어 붙이면 가지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준말로 쓰면 가저 이렇게 표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 사실은요. 우리 왜 지읒 그다음에 쌍지읒 치읒 같은 경국의 음들에 이중모음 여가 붙게 되면 이중모음 여에서 반모음 이가 정확히 발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발음되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렇게 활용형에 나타나는 그죠? 경국음에 붙은 이중모음은 어떻게 단모음 어로 발음을 하라는 건데 자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확인만 하시고요. 실제 발음되는 환경을 고려한 거다 확인만 하시고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런 범주를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규정 그냥 연결되는 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이런 거죠. 이거 정리해 보면 표기 자체가 예나 리일 때 예일 때 여기에 붙어 있는 이중 모음은 명확하게 이중 모음으로만 발음하고요. 이중 모음 예로만 발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표기 자체가 예가 아닐 때는요. 예가 아닐 때는 이중 모음 예를 에로도 발음하는 걸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통성을 고려하는 범주가 되는 거죠.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시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개는요 표기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붙어 있는 이중 모음은 원칙대로 시계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단모음 애로 발음해서 전통성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시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다만 거기 주의사항 나와 있죠. 표기 자체가 예일 때는 뭡니까? 여기 붙은 이중모음 붙은 이중모음을 이중모음 예로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뭐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죠.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첫 소리는 초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이든 두 번째 음절이 됐든 그죠? 말 그대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의를 이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같은 경우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로 한 가지로 문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희망, 유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 한번 보죠. 자, 이건 좀 다르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그 다음에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추가되는 거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 주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때는 이 그죠? 이중모음 의가 첫 음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단어 안에서 의가 첫 음절이 아닐 때는 주의 원칙적인 발음이고 이로 발음해서 주의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주의사항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의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우리의 같은 경우에요. 요거는요. 그죠? 대명사 우리 다음에 조사의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의는요.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의 이렇게 발음하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애로 발음해서 우리의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 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맞는 발음이라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사실은 이 표준 발음법에서 발음 문제가 출제가 돼도요. 굳이 요즘에는 모음의 발음을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10월 달쯤 되면 그죠? 10월 달쯤 되면 1.5 단계에서 그저 기강법해서 기출로 강화하는 어법 할 텐데 최근 5년 동안에 이 모음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으로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만 하시고요. 그때는 이 부분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 문제 경향이 독해 문제가 많아지고요. 어법 문제는 조금 줄고 그죠? 그냥 기본이 되는 것만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만 하세요. 옛날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민주주의의 의. 경우의 수 굉장히 많겠죠? 민주주의 한 단어고요. 첫 음절 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의 또는 이로 발음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조사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또는 에로 발음하겠죠. 그다음에 첫 음절의 의는 원칙대로 발음해야 되고 의라는 한 단어 안에서 첫 음절이 아니니까 이 두 번째 의도 어떻게 해요? 의 또는 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해가지고 뭐 8가지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4개로 구성해서 발음이 올바르지 않은 거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이에요. 벌써 언제 2011년 정도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12년 전이네요. 그죠? 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해할 때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꼭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선생님 이거 방금 전에 봤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하고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왜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죠? 설마 주의의 의가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라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뭐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음절에서 첫 소리 이응은 실제 음가가 없죠. 형식적인 의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의했을 때 두 번째 음절 의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중 모음 의 하나로 되어 있는 음절이 되는 겁니다. 요거 놓치시면 큰일 나요. 그죠? 깜빡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3번의 소리의 길이 모음의 장단을 구별해서 발음해야 돼. 1번 보세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요 길게 발음해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서 발음 정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장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길게 발음한다고 해서 누운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아요. 그죠? 한 음절 발음하는 곱하기 이 정도. 그래서 사람의 눈은 눈,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 정도로. 그죠? 2배 정도로 느려서 발음하는 건데 역시 이거 요즘에 우리가 일상에서요. 단어 발음의 길이 가지고 소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렇게 발음하면 길게 발음하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야 이렇게 인지하지 않고요. 문맥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2008년 9년 서울시 구급 문제. 서울시에서 구급 국어를 따로 출제할 때 그때나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우라는 강사 있으면 그 수업 듣지 마세요. 그죠? 다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원래 긴 소리가 나는 친구들은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로 발음하고요. 첫 음절이 아닐 때, 그죠? 즉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눈이라고 했을 때는 이 눈이 첫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발음한다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 때문에 요거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죠. 그다음에 말씨, 참말, 많다, 수많이, 밤나무, 쌍둥밤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짧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단음절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그래서 감따의 감이 원래는 장음인데
은이 붙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붙으면 짧게 발음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밥다 같은 경우도 원래 밥이 장음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하면 짧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규칙이 있구나 정도에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국어의 표준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셨던 분이 그 지금은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아나운서들의 모범이 될 정도죠. 요즘에 아나운서들 보면 발음 개판이죠. 막 이런 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걸 막 닭이 막 이렇게 발음을 해요. 달기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다들 예쁘고 잘생긴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닭이라고 발음합니까? 이건 달기예요, 달기. 우리 그 17강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 발음이 굉장히 정확했었는데 구수한 인상 때문에 발음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장단음까지. 그리고 이제 배우 중에서는 그 이순재 선생님이 장단음까지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죠. 그 한국어도요. 장단음 발음까지 정확히 하게 되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말이 들립니다. 그죠? 물론 그런 맛을 우리가 꼭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실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오프닝 생방송이잖아요. 생방 빠빠빠빠 이렇게 할 때 그 막 바닷가 쪽에서 막 말 달리는 장면이 오프닝 화면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빠빠빠빠빠 할 때 이거 노래할 때였나? 그 화면을 딱 돌렸는데 말이 막 달려가다가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넘어지죠. 물론 이제 물 쪽으로 넘어져서 다행스럽게 말도 다치지 않고 사람도 다치지 않아서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 남아 있기는 한데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생방송인데 그래서 선생님 이 노래 나올 때 말 한번 멋지게 달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긴장해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막상 카메라 돌아갈 때는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말이 지쳐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송혜 선생님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그 누가 찾아가지고 저한테 우리 카페에 있을걸요? 기태국어 카페에 그 영상 그 우리끼리 이야기에 누가 올려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마무리하죠. 자, 용언의 어간에 피동사동의 전미사가 결합됐을 때 그래서 감기다 그다음에 꼬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길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단음절 어간 한 글자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나 한 글자 어간에 피동사동의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 어간에 피동사동의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 장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 발음이다 해서 표준 발음법 문제로 이제 걸러내는 표지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앞부분에서 한 모음의 발음이나 소리 길이가 거의 출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래 이런 규칙이 있구나 규정 보고 그 다음에 예 보면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강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17강 부분에서요 발음법 나머지 부분들도 중요한 거 합니다. 자, 16강은 마무리할게요.